그다음에 4, 5단계 이제 완전 자율화 부분이죠. 자, 지금까지는 코드를 생성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얘가 분업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QA를 한다든지 만들어진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뭐 관련된 UI, UX를 만든다든지 혹은 그 이전 단계의 분석과 설계 단계까지를 처리한다든지 그런 여러 역할을 좀 나눠서 줘가지고 내가 그냥 준 미션에 대해서 알아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통해서 뭔가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너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없다는 건 좀 불안하죠. 얘가 도대체 어디로 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휴먼 인더 루프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중간 개입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러면 에이전트를 이렇게 역할을 분리하는 효과가 왜 역할을 분리를 할까? 그냥 뭐 게임처럼 그냥 약간 장난 같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효율을 왜 나느냐.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구사항을 내는 관점의 LLM과 개발을 하는 LLM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모델 자체를. 예를 들면 여기는 코드라마를 쓰고 여기는 또 다른 뭐 GPT-4를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가 더 최적화된 모델을 나누어서 쓸 수가 있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각자가 세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서 그 애즈어 그 페르소나가 달라지죠. 페르소나가 달라지면 자기가 활성화되는 그 언어 영역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벡터 공간의 시밀러리티가 예를 들면 나는 자바 랭귀지와 프로그래밍 언어에 가까운 그 페르소나로 시작을 했을 때 그러니까 너는 누구야? 너는 시니어 개발자야라고 시작하고 여기는 너는 예를 들면 스크럼이라고 하는 그 애저일 방법론의 전문가야 이렇게 시작하면 자기가 활성화되는 언어 영역이 달라진다. 그랬을 때 이것을 같은 에이전트에 담으면 너는 스크럼 전문가면서 개발자야 이렇게 넣으면 얘가 두 가지 언어를 헷갈린다는 거예요. 스크럼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면 태스크와 자바 언어에서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태스크라고 하는 자바 클래스를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언어 모델을 분리해 가지고 에이전트로 각자가 대화하게 만들면 훨씬 더 우리가 애큐러시가 높아진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더 도달을 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효율성은 알겠고, 그럼 멀티 에이전트를 가지고 가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기가 막 갈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이렇게 유저 프록시 에이전트 같은 걸 둬서 중간에 이렇게 개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어. 이런 건 약간 수정을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입을 하면서 그냥 자연어만 가지고도 내가 원하는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정도 가면 우리는 자연어만 잘해도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사장처럼 내가 그냥 일을 쭉쭉 그냥 시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근데 여기는 아직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험적인 단계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저도 계속 이거는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시된 툴들은 메타 GPT, 그다음에 오토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죠. 오토젠 같은 프로젝트가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랭첸 같은 일반화된 그런 프레임워크로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크류 AI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GPT 엔지니어 앞서 설명드린 GPT 엔지니어가 에이전트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동작하는 어, 도구입니다. 이 GPT 엔지니어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들어 본 예시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음식 배달 앱을 만들고 싶어. 여기 오타가 났네요. 음식 배달 앱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렇게 보내면 얘가 알아서 코드를 쭉 제너레이션을 아까 플랜 앤 솔브 방식으로 제너레이션을 하고요. 그 결과를 자바 코드 베이스를 메이븐 빌드를 통해서 오류가 나면 계속 수정하는 그런 과정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깃허브에 제가 GPT 엔지니어 스타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시면 저는 이 깃팟을 가지고 곧바로 그냥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은 이 코드 스페이스 같은 걸 쓰시면 곧바로 그 개발 툴 필요 없이 곧바로 웹에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깃팟 IO 이렇게 넣으시면 곧바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컨티뉴 해주고요. 자, 어떻게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뭔가 컴파일도 하고 코드도 이렇게 플랜 앤 솔브로 쭉 코드 스트럭처를 만들어낸 다음에 하나하나씩 생성을 하는지 그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GPT 엔지니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여기 제가 리드미에 안 써놨네요. 여기 나중에 좀 보완을 해놓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자, 여기 먼저 샘플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프롬프트가 이렇게 기본 프롬프트를 넣어놨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좀 최대한 이렇게 명확하게 주는 게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제가 앞부분에 너는 뭐 자바 개발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빠뜨리고 넣었는데 이 툴 자체는 이미 개발 전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말들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뭔가 프리 프롬프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는 개발을 잘하고 뭐 이렇게 설계를 할 줄 알고 플랜 앤 솔브로 개발을 해야 되고 여기 있는 요구사항을 어떻게 잘 쪼개서 할 거야라고 이미 프롬프트가 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부분만 여기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라는 파일에다가 제가 넣은 것은 음식 배달 앱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다음 기술을 사용할 거다. 클린 아키텍처로 만들고 스프링 부트에 뭐 JPA를 쓰고 럼벅을 쓰고 테스트까지 만들어 달라. 그리고 뭐 폼 XML 만들 때 뭐 좀 오류를 내지 말고 만들고 뭐 이렇게 메이븐 빌드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설명은 한글로 좀 해줘. 이렇게 간단하게 넣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GPT 엔지니어라고 하는 또 폴더가 있는데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뭐 도커인데 여기에 제가 이미지를 말아서 올린 거고요. 이 GPT 엔지니어를 어디서나 쓸 수 있게 여기 오픈 AI 키를 그래서 제공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 API 키를 제가 어디다 넣었는데 네, 키를 좀 볼게요. 키를 설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자, 이 키는 나중에 제가 만기를 시킬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도커 컴포즈 업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GPT 엔지니어를 도커로 실행을 시키려고 뭔가 GPT 엔지니어 이미지를 풀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오픈 API 키를 주시고 도커 컴포즈 업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로그가 올라오죠. 자, 그 음식 배달 앱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스프링 부트 3에 폼 XML부터 만드는군요. 네, 폼 XML을 만들고 있고요. 자바 17 버전을 쓰고 있네요. 자바 17 버전. 그러니까 아마 스프링 부트 3부터는 자바 17 버전이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펜던시를 알아서 파악을 해서 기본 패키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행을 할 수 있는 스크립트도 만들고 있고요. run.shell. 그리고 메이븐에서 그 나중에 트랜스퍼 이렇게 가져오는 그 로그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빼라고 옵션도 줬고요. 그다음에 JPA를 사용을 하고 JPA를 사용하고 롬복 라이브러리를 써라. 그 롬복 라이브러리가 싫다. 나는 레코드 자바 레코드를 쓰고 싶다. 그러면 레코드를 쓰자고 넣으면 되고요. 난 JPA가 싫어. 나는 마이베티스가 좋아. 그럼 마이베티스라고 쓰면 알아서 거기에 맞춤화해서 만듭니다. 심지어 랭귀지도 파이썬 내가 쓰고 싶어. 뭐 노드.js로 쓰고 싶어.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메이븐 빌드를 하고 있죠. 자, 빌드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이런 언급을 했는데 트랜스퍼 프로그레스를 무시하고 지금 하고 있네요. 어찌됐든 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 이제 생성이 됐네요. 소스 코드가. 그래서 메인 네 도메인 클래스 자 제가 아까 클린 아키텍처를 기반해서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도메인 패키지와 리파지토리 패키지 이렇게 나누어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 메이븐 빌드까지 자기가 해가지고 성공을 한 모습까지 빌드 석세스까지 자 코드가 워낙에 단순해서 이 정도 만든 것 같고요. 테스트도 작성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파일까지 잘 생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보다는 훨씬 더 큰 것까지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시간상 좀 짧게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여기서 이 애플리케이션에 뭔가 기능 개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옵션을 이런 걸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너레이트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인바이러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커맨드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셀프 힐링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났을 때 셀프 힐링하라는 뜻이고요. I 이렇게 주면 임프루브 모드가 됩니다. 임프루브 모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 추가적인 기능을 개선할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코드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만들 때 임프루브 모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오류가 없이 한 번에 석세스가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오류가 났으면 그걸 셀프 힐링하는 모습을 못 보여줬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이 셀프 힐링 옵션을 우리가 주고 오류가 났다라고 하면 오류가 지금 안 났는데 오류가 났다고 하면 얘가 그 문제를 확인해서 다시 계속 피드백을 돌면서 교정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T 엔지니어를 이렇게 간단히 좀 한번 활용을 해봤고요. 우리가 본 과정에서는 이 GPT 엔지니어를 가지고 조금 더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현장에서 지금 이미 쓰고 계신 아키텍처 그 스펙에 맞춰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실습에 가져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툴을 검토를 해봤는데 GPT 엔지니어가 그 중에서 가장 코드 자체를 생성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가장 좋은 효율을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것으로 저희는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러면 아까 레벨 3, 4 같은 완전 자율 에이전트 기반의 툴들은 어떠냐? 그 툴들은 코드셋 자체를 전체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 모델이 아니고 그 에이전트는 여러 관련된 역할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다가 집중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 모델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GPT 엔지니어 자체는 규모 있는 걸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잘 혼합을 시켜서 그 에이전트가 GPT 엔지니어의 프롬프트를 사용하도록 만들면 전체적인 프로덕션 가능한 수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일단은 코드 자체를 잘 생성하는 부분에서는 GPT 엔지니어가 충분히 생산성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네가 쓰느냐라고 하는 것을 프롬프트를 계속 뭔가 폴리싱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그냥 음식 배달 앱을 그냥 만들고 싶어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얘가 그냥 대부분 파이썬으로 아마 만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내가 파이썬 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한 줄씩 이제 추가가 되실 거예요. 그러다가 저처럼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 가시면서 우리 회사에 최적화된 이 프롬프트의 어떤 요구사항을 기술적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을 정의를 해 가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충분히 유틸라이즈 가능한 툴이 된다.